안녕하십니까.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. 여러분 오늘 즐거운 불금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. 최근 들어 1월달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도 받고 변동성도 심하고 우리들 장기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때 나름대로 그래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죠.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. 자, 삼성전자 2월 26일 MSCI 그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. 물론 그 지금 언론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뭐 요번에 MSCI 이 대규모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혹시 오해도 아니고 잘하면 일부 조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 MSCI 그 분기 그 MS 지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? 이 MSCI가 이 지수 자체가 뭐냐면 미국 모건 스탠리가 그 발표하는 세계 그 주가 지수입니다. 물론 그 선진국 지수가 있고 우리 신흥국 EM이죠. 신흥국 지수가 있고 이래 있는데 보통 전 세계 기관 투자자죠. 물론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많습니다. 물론 국내 기관 투자자는 빼고입니다. 전 세계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그 사람들의 그 뭐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애들이 뭐 투자를 하는데 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. 물론 그 애들의 그 외국인 그 금액만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추정 자금이 국내 투자 금액 한 280조 정도 이상으로 추정이 된답니다.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그 작년이죠.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할 때 11월 달에 분기 그 대규모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개인의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. 하지만 급등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기와 변동기 서로가 관망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외국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도 조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이거 역시도 MSCI 지수 조정은 언제나 있지만 그 MSCI 그 지수가 여러분 물론 그 운용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 자산 자체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일인데 MSCI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1년에 꼭 4번 정도는 있습니다. 총 4회를 4번 정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EM이죠.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4번 중에 그 분기 소폭 수정하는 그 분기 그 조정기가 있는데 물론 MSCI 그 리밸런싱 단계인데 2월 달하고 8월 달입니다. 물론 2월 달에는 2월 26일 그리고 대규모로 하는 5월과 11월 그때는 대규모 조정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장 빠른 2월 26일 그리고 5월 달 대규모 조정 물론 우리가 공매도와 맞물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들 그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다. 이러한 얘기로 기사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거 또 역시 단편적인 면만 보면 겁이 나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뭐 우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좋은 거죠.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대규모 조정이 오지 않을까 겁이 나거나 아니면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건 일시적인 상황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성과 실적이 받쳐준다면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MSCI 지수에 관련돼서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
그리고 이 MSCI가 지금 공매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많습니다. 저는 그 공매도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거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여기와 맞물려 있는 기사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지 너무 뭐 공매도 찬성 그리고 해야 된다.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저는 번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 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. 물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급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제도 역시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그 신뢰도 하락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금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입니다. MSCI 이 지수 신흥국 지수죠. 대한민국 EM입니다. 여기 내에 그 한국 비중이 있습니다. 보통 이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. 물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율대로 언제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없이 언제 들어올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빠져나갈 때 되면 빠져나가고 자기네들이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죠. 이 공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그 외국인이 그 유가 증권 시장 여기에서 지금 6,500억 정도 규모를 순매도를 했습니다. 4일입니다. 4일. 어제죠. 어제. 외국인이 이달 들어 그 3거래일간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전날 3일까지. 그리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연장 계획 발표를 했죠. 그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팔자세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. 물론 이게 과연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짐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그 공매도 금지에 나선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분 공매도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습니다. 물론 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파이낸셔널 그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 MSCI 그 지수와 맞물려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FTS SE입니다. 이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이 국가별 등급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이 공매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 지수의 이 공매도가 등급을 매기는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가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그 투자 비중 자체를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공매도가 1년 이상 장기간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MSCI 이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비중을 낮추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이 패시브 자금 일부 자체가 이탈을 해버립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던 삼성전자의 물론 펀다멘탈과 시장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때문에 좀 더 많이 이탈을 하겠죠. 그게 이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. 지난해 11월 말입니다. 물론 그 급등기였죠. 삼성전자 MSCI 정기 변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11월 달이면 MSCI 그 지수 대규모 조정 단계였습니다. 근데 크게 뭐 느끼지 못했죠. 그때 11월 달에 그 EM 지수 내의 그 한국 비중 자체를 12.1%에서 한 11.8%로 축소를 했답니다. 그때 당시 외국인이 2조 4천억이면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. 그때 당시 순매도를 보였는데 물론 그 시장에서도 그 패시브 자금 이탈 막기 위해서 그 공매도가 필요하다. 이러한 평가도 분명히 나오기는 나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급등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건 못 느꼈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뭐 2월달이나 5월달에 그게 생긴다면 나름대로 좀 여파는 있을 겁니다. 자, 하지만 그도 가봐야 아는 거죠. 워낙 그 지금 주식 자금이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 역시도 개미들은 기회라 생각하고 엄청나게 매수세로 들어온다면 또 하방을 지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글로벌 지수 이 산출 기관인 MSCI하고 FTSE 이러한 얘네들이 이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추정 자금 국내 투자 금액이 한 얘네들이 280조 정도 추정이 됩니다.
금액도 상당합니다. 절대 무시할 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. 이렇게 진단까지 했습니다. 제가 한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저는 언론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지. 그리고 올해 MSCI 지수 이 구성 종목하고 이 비중 자체가 이번 달이죠. 26일 이 재조정, 즉 분기 리밸런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반기 리뷰는 5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. 5월 13일입니다. 자, 그때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올지 우리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. 그리고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그 터키가 있었습니다. 그 터키 역시 시장 등급을 강등될 수밖에 없는 그 경고까지 받았죠. 물론 패시브 그 자금 자체를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가 개미들의 의견도 뭐 수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, 그리고 이 선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. 하지만 저는 어디가 어떻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런 1년에 늘 있는 4번이나 있는 이런 MSCI 지수 조정, 그리고 변동성, 그리고 환율 문제, 또 환율도 지금 원화가 약세죠.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 많습니다. 그 신경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문제고,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할 때 좀 더 그래도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고 우리가 관망도 하고, 그리고 너무 이게 갑자기 일어나면 여러분들 혼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홀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인드도 다시 한번 또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대규모 이탈을 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MSCI 지수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, 일단은 삼성전자의 올해 그 빅사이클 내년까지 이 펀더멘털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일단 추격 매수, 추가 매수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